안녕하세요. 연휴 이후에 하락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8일 개파락 이후에 4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공포장이 열려 있고, 그러면서 해지 테마로 우한폐렴 이슈, 지금 현재 시장과 그리고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부각을 받고 있죠. 정확히는 시장이 반으로 갈립니다. 반이 아니에요. 세 부류예요. 좋은 놈, 그리고 나쁜 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한 놈. 요것인데, 좋은 놈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르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이 좋은 놈으로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나쁜 놈으로 보여지겠죠.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애매한 포지션에서 진짜 잘해야 본전인 수준으로 해가지고 버텨주는 종목들 아니죠. 버텨줘서 고마운 종목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해지 테마로서 부각받고 있는 우한폐렴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백신 관련주, 그리고 손소독제, 기타 등등이 있고,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이 해지 테마 외의 종목들, 이 외의 종목들인데 세 번째부터 봐야 돼요. 그나마 좀 버텨주는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실적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주, 수급주. 수급이 움직이는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 기대되거나 아니면은 이번 시장이 지나가고 나서 시장의 주도 테마로, 주도 섹터로 올라갈 만한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받쳐주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된 모양인지 수급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상승하지 않고 버텨주는, 상승을 위해 힘을 모으는 듯한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 시리즈고,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한미약품 같은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흘려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상한 놈 외에 모든 부분들이 다 나쁜 놈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왜? 우리들의 감정을 안 좋은 쪽으로 치우치게 하니까 나쁜 놈이 맞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나쁜 거고, 그리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좋은 거니까 흑백 논리로 이렇게 보여진다. 지금 현재 시장은 감정에 많이 치우쳐서 공포감에 젖어 있다라는 거.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타이밍인데 공포에 젖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과감한 결정에 의해서 희비가 갈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희비가 갈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 중이고 이 과정에서 해지 테마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 테마로 옮겨 탄 경우에는 이 해지가 부각받는 구간에서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기분이가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시장은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이 해지 테마로서 좀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이 좋은 쪽으로 치우치면서 시야가 좁아지신 분들은 이 다음에 시장이 회복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때 이 해지 테마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시장 하락과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시장 상승에도 반대로 움직이면서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해지 테마는 자연스럽게 죽게 됩니다. 요거예요. 요게 팩트고요. 시장에서 롱이랑 그리고 숏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롱은 길게 본다라는 뜻이고요. 숏은 짧게 본다라는 단어죠. 근데 요거는 주식시장의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승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공들여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달리 느릿느릿하게 진행이 됩니다. 길게 봐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롱이라고 의미를 정의해 놓은 것이고요. 숏이라는 부분은 일시적인 하락 구간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숏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 기업 가치를 대변해주는 주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의 기본 베이스,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이유는 롱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숏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항상 좋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이미 액면 분할 이후에 10만원까지 가 있어야 되고, SK하이닉스는 30만원까지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3000, 코스닥 지수는 1000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항상 안 좋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안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장 폐지돼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 퇴출돼야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존재 가치와 존재 의미와 반대로 가는 이제 하락,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짧게 본다라는 의미에서 숏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럼 지금 상황은 무엇이냐? 시장은 숏 구간에 있는 거고, 그리고 해지 테마는 숏 구간에서 인버스와 함께 주목을 받는 것이죠. 종목으로 따져봤을 때는 인버스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선물 옵션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이제 풋이나 아니면 선물 옵션, 선물 매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테마주는 원래 없었는데 인버스와 같이 움직이는, 같이 나란히 움직이는 것은 없었는데 이런 숏 상황에서 부각받는 이슈가 바로 테마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테마? 우한 폐렴 이슈 테마.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얘는 숏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지수가 이처럼 꺾이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쇼크를 받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냥 본전 수준에서 버텨주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도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내 종목이 하락하게 되면 의욕도 감퇴하고, 그리고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도 감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매도하고자 하는 손절 욕구가 커지게 되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하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뒤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장에서 어떻게 하면서 매도할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할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고 정보를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팔면 안 되는 건데, 시장의 존재 이유는 들고 감으로써, 홀딩함으로써 추후에 나타나는 상승 흐름을 기대하는 건데, 일찍이 이런 앞에 A 구간 같은 정체기에서 반응이 느리게 나타나는 구간에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니 나중에 나오는 이 상승 흐름 먹을 수 있냐고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상승의 본질의 의미를 두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상승의 의미를 두고 있고, 그리고 항상 상승만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시장 구조에서 해지 테마도 인버스나 풋옵션 같은 선물 매도와 같은 시스템도 구축을 해놓습니다. 그래야 어느 상황에서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대신에 누구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놓죠.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개인들의 공매도가 안 되죠. 가능한 종목도 있긴 한데 극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 불법적인 시스템을 암암리에 진행합니다.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게 바로 삼성증권 무차익 공매도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없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데 남들이 모르게, 우리가 모르게 덮어놓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시장은 이런 것들이 만연해하고 있다. 공매도와 우리가 쓸 수 없는 공매도 카드와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 카드, 이런 것들로 이득을 보죠. 비싼 가격에 팔아서 그리고 나중에 싼 가격에 사가지고 갚는,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미리 사놨다가 시장 폭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사는. 근데 일반적인 구조에서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은 항상 상승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했죠. 하지만 시장에 개입해 있는 이런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 세력들이 이슈를 가지고서 시장의 분위기를 꺾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하죠. 뉴스를 안 좋은 쪽으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위기감을 조성하는 어떠한 무분별한 추측들, 그리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면은 이번 우한 폐렴 이슈나 과거의 사스, 메르스 때와 같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아프면은 식욕이 감퇴하잖아요. 주식시장이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을 사고자 하는, 상승을 바라보는 그 의지나 욕구가 감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매도 심리가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프면 식욕,
떨어지고요. 그리고 매수 욕구도 떨어집니다. 사람이 주식시장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반응해요. 주식시장이 아프면은 매수 의욕이 감퇴하면서 식욕도 같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없어진다라고 하죠. 내가 아프면은 매수 심리가 죽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식욕이 감퇴하게 되면서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너무 아프면요. 아픈 것을 넘어서 이제 돈에 많이 치우쳐 있게 되면은 욕심에 많이 끌려다니다 보면은 아프더라도 주식은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아프던 말던 주식은 상승하기 때문에. 요런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과거 사례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부터 볼 겁니다. IMF가 지나가고 나서 1990년대 말과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어떤 붐이 일어나느냐, 인터넷 보급 확대와 함께 닷컴 버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닷컴 버블로 인해서 코스닥에 어마어마한 거품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정부 통제에 의해 하락하게 되죠. 왜냐? 그냥 기업명에, 종목명에 닷컴만 들어가면은 진짜로 이 종목들이 실제 수혜를 받는 기업인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다 속아서 상승하는 겁니다. 따라 붙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거품이 붕괴된 것이고, 중국 증시의 하락과 그리고 코스피의 하락과는 상관없이 코스닥은 장기 침체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년 저점을 갱신하는 듯 하다가 2008년도 미국 경제위기 이후로는 안정세를 취합니다. 이게 딱 한국의 적정 가치예요. 한국의 적정 가치라고 하면은 국내에 잔존하는 기업들의 이제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MF 이후로 충격이 찾아옵니다. 요거는 닷컴 버블의 영향도 살짝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코스피는 해외 증시에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해외 증시라고 하면은 미국과,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양의 무역 수지를 올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실적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슈가 있었느냐? 실적과는 무관하게 거품이 끼었었다. 어디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에. 중국에는 A지수와 B지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국가가, 정부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역시도 통제가 됩니다. 환율도 통제가 되죠, 얘네는. 환율이라고 하면은 위안화. 주식시장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어떠한 바람이 들어오느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외국계 자본이 중국에 유입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거죠. 내내 이제 폐쇄되어 있던 북한이 문을 열게 되면서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당연히 새로운 흐름이 출현되게 됩니다. 중국 역시도 주식시장이 내내 꽁꽁 닫혀 있다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다가 외국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이 되죠. 그 기대감 때문에 외국계 자본이 일시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 랠리가 이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14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거의 최근에 보여줬던 코스피랑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중국 증시 성장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포장이에요. 포장, 겉포장지. 실제 저번에 구경했을 때는 와, 포장지가 화려해서 내용도 그럴싸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중국 정부에서 외국계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진짜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액션을 취했다가 실제로 까고 보니까 정부는 방치. 야, 그냥 너네 들어오게끔 문만 열어준 건데 우리가 뭐 언제 뭐 있다고 말했냐? 아니지. 그런 적 없다. 너네가 괜히 오해하면서 많이 투자한 거니까 니네 책임이다 하면서 발을 빼버리죠. 그러면서 당시 문을 열었던 상해 비지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 정책이나 추가적인 지원 정책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한 외국인들이 투입했던 자본을 다 빼게 되죠.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졌냐? 쭉 이어졌습니다. 2003년까지. 2003년 내내.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출현됐던 거예요. 사스는 언제 출현됐느냐? 처음에 여기 11월에 출현이 됐다가 정부가 통제를 잘 할 수 있으니까 덮어버립니다. 일단은 덮고 이게 해결이 되면은 없었던 일로 넘어가는 것이고, 없었던 일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터져버리죠. 무엇이 터졌느냐? 2003년 초반에 상반기에 한국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스 공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당시에 나타났던 하락이 이거는 사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포장이 돼버리죠. 이 국면을 맞이했던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2003년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됐었는데, 임기 시작하자마자 전염병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근데 관리를 잘했죠. 이 당시에 감염자가 5명도 안 됐고, 그리고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질병이 얼마만큼 위험했는지와 상관없이 사망자가 없다라는 뜻에서 대처가 잘 됐다라는 것에서 평가를 높이 받게 되죠. 지금 현재와 비교되고 있는 거는 사망자가 없다는 것에서 칭찬, 그리고 국민들을 중국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제대로 했고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주식시장이 우한 폐렴에 의해서 흔들린다는데 자꾸 사스와 비교가 되죠. 말씀드렸듯이 사스는 주식시장의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 기존에서부터 중국 정부의 농간에 의해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간 것이 하락의 원인이었고, 그 여파가 지속이 된 것이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거품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죠. 10년이 뭐예요? 더 오네. 계속 하락하잖아요. 중간에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진짜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상승하면서 효과를 받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반납하잖아요. 이런 구간에 놓여 있었다. 중국 역시도 거품이 꺼지게 되면서 하락한 것이고, 그 여파가 이어져 온 겁니다. 근데 2006년에 반등을 하죠. 무엇을 발표했느냐? 2005년에 대대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중국몽이라고 불리는 제조 2025. 제조 2025가 이때서부터 설계가 됐었죠. 계획이 되면서 대대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쭉 진행되어 온 거죠. 중국 제조 2025가 이제 차세대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쪽에서도 실시가 될 거라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증시가 탄력을 받죠. 근데 여기서 또 무언가를 하느냐? 2015년에 후강퉁을 엽니다. 후강퉁이라고 하면은 외국계 자본의 투자 유치, 그것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사례가 그대로 또 나타납니다. 2000년대 초반, 이때 뒤통수를 맞은 것이 편하지를 않아요. 변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건데 그건 역시도 거품이었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드 보복까지 이어지죠. 사드 보복은 사실 중국 경제에는 상관이 없었고 한국에만 받쳐온 악재. 요거예요, 요거.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 우한 폐렴 이슈를 키우는데 이거는 명분입니다. 사스를 계속 비교하면서 중국 탓하고 하락 조정이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겁을 주는데, 실제로 그건 있어요. 전염병이 돌면은 만약에 옆집에 감염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확진자는 있는데 사망자가 없어요. 만약에 감염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집 근처로 안 가죠? 맞습니다. 만약에 내 집 주변을 기준으로 해서 감염자가 많다라고 하면은 외출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배달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은 장을 봐올 때 한 번에 엄청나게 사다 놓고서 집안에 꽁꽁 틀어박혀 있겠죠? 국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라 그러고 휴교령을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인 휴일, 임시 휴일을 선언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외부 활동이 줄어드니까 외부 활동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비 그런 것들이 다 축소가 되게 되고 개인 상공업자들은 다 시장이 비게 되니까 소비 심리가 감축이 되게 되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그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영되면서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크게 번져가면서 상장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근데 주식은 항상 미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우려가 사실은 이만큼만 반영되고 끝날 거지만 실제 이슈는 이만큼이지만 이 이슈가 장기화될 거라고 확대 해석하면서 이거는 가정이죠. 가정을 내세우면서 하락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슈는 이렇게 커질 거야.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주식은 당연히 그때 가서 급격히 하락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락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국내 감염자 중에서 사망자가 안 나오게 되고 막대한 피해가 그냥 중국 내에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하락이 이미 선반영됐으니까 빠르게 반등을 하겠죠.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종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말씀드려야죠. 종목들은 대표적인 예시로 폐렴 관련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렴 관련주라고 하면은 오늘은 하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죠.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과거 이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바로 사스 때죠. 사스 때에는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 대대적인 상승 흐름. 2005년도, 2006년도 바이오 줄기세포 랠리. 황우석 박사가 대대적인 사기를 칠 때 그 효과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09년도에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돌 때 백신 관련주를 해가지고 예방 백신으로 해서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띄우게 됩니다. 4,000원에서 18,000원. 이때 당시에는 정보 교류가 거의 찌라시나 혹은 미쓰리 같은 폐쇄된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한번 뭔가 불어닥쳤다고 하면은 다 따라붙죠.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묻지마 연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3연상. 물론 이때는 상한가가 15%였으니까 연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은 30%가 상한가라서 하루면은 목표치 찍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어야지 35%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거 여담이고, 그리고 나서 2015년도, 2016년도 메르스, 지카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터질 때 백신 관련주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그냥 제약바이오 붐이 있었어요.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해서 신라젠까지 이어져오는 거는 좀 걸리긴 했죠. 셀트리온과 그리고 한미약품을 주류로 시작해서 이 당시에 슈펙스 BNB 같은 종목들도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GM코 같은 종목들도 어마어마하게 뛰었었고요. 큐로컴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슈가 하나 터지니까 기회다 싶어서 오른 건데 실질적으로 까놓고 보면은 진원생명과학 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를 잡아낼 수 있는 기술, 이제 진단키트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쪽으로 사업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가지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변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목을 받는 것이고, 근데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죠. 다른 종목과는 달리. KM은 오늘 21%, 이거 모나리자, 그리고 50, 웰크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해지 테마만 매수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붙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를 같이 볼까요? 아니죠. 보시게 되면은 위에가 해지 테마인 웰크론이고 두 지수입니다. 지수가 모두 다 하락할 때 해지 테마는 상승하죠. 근데 이 하락이, 지수 하락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까요? 물론 가능성은 있는데 사람도 아프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면역력이 생깁니다.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악재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충분히 반영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반영시킬 것이 없고
이 기업은 본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등이 시작되게 되죠.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고, 그 하나둘씩 늘어나는 게 몇십 몇 배까지로 확대가 되게 되면은 증시는 자연스럽게 회복합니다. 물론 하락할 때 부각됐던 해지 테마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장기간 횡보 기간을 거치고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마스크 관련주도 이번에 소비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마스크는 꾸준히 팔리고 있었고 이번 우한폐렴 이슈를 통해서 실제로 매출이 늘어난 건 맞지만, 공장에서 처음 출하될 때의 가격은 단가 변화는 없습니다. 얘네 매출량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이익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익을 보느냐? 유통업자죠. 지금 정부가 말하잖아요. 이거 매점 매석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미 매점 매석은 다 진행이 되고 있고, 공장에서 출하되는 거는 500원, 그리고 기존에 우한폐렴 돌기 전에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유통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중국 가격으로 따지면은 100위안, 100위안이라고 하면은 한국 돈으로 15,000원이 넘죠. 공장에서 출하되는 거는 계속 500원으로 똑같은데 실제로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15,000원까지 늘어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치킨이요, 치킨. 치킨 닭은 한 마리가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데 유통 과정과 함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2만 원까지 뛰게 됩니다. 마스크도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없는데 가격이 뛰니까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는 거죠. 누군가는 1,000원, 2,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15,000원에 사면서 손실을 보는 거고요. 이렇듯이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매도하지 않고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회복 구간에서 원래 가격으로 우리가 처음에 들고 있던 현금이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팔고 뜬금없는 위치에서 해지 테마를 타게 된다라고 하면은 꺾이기 시작할 때 이 A라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리고 미리 샀던 사람은 이득을 보죠. 이 B가 바로 유통업자, 그리고 A가 지금 현재 마스크를 구매하는 소비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보급량이 안정이 되게 되면은, 보급량이라고 하면은 공급이죠. 마스크 공급이 안정이 되고 국민들이 충분히 마스크를 확보해 놓게 되면,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사놓게 되면은 결국에 마스크 매출은 천천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거는 현재고, 그리고 요거는 미래. 이렇게 되게 되면은 끝나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우한폐렴 이슈가 끝나게 되면은 공급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수요, 매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게 되죠. 이게 미래예요. 마스크 관련주의 미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 테마로서 지금 잠깐 반짝하면서 떠오르는 이 마스크 업종이 결국에는 죽을 것이고, 주시장은 마스크 업종이 죽는 속도와 함께 맞춰서 빠르게 반등을 해줄 겁니다. 물론 우한 이슈가, 폐렴 이슈가 빨리 해결되면, 국내에서 종식이 되게 되면은, 진압이 되게 되면은 더 빨리 끝나는 거고요. 하한가를 먼저 간 종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진원생명과학이죠. 얘네는 없습니다. 이제 뭐가 없냐라고 하면은 더 올릴 생각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하락을 한 거예요. 지금 시장도 똑같습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만 있고, 그리고 공포심리에 눌려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매수호가가 텅텅 비게 되는 거죠. 매수호가가 차 있었으면은 하한가 안 갔습니다. 이미 아래 꼬리 달고서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근데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뜩이나 이거 하한가 갔는데 내일 더 하락할지 모르는데 지금 사서 뭐 하겠냐, 이거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냐,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판단하면서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이 산 사람들의 심리는 모르겠어요. 이게 핫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고 반대로 상한가를 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웰크론도 상한가가 풀렸어요.
이거는 반대로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매도 심리보다 매수 심리가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진 것이고, 이게 받쳐지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알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는 건지, 누군가가 죽기를 바라면서 마스크를 사는 건, 마스크 관련주를 사는 건지. 그 단계가 되게 되면은 고점이 출현되면서 윗꼬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진원생명과학처럼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아요. 이미 하락하기 시작한 폐렴 관련주들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엇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테마주, 해지 테마주는, 어떤 테마주든, 해지가 아니라 테마주는 대장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 지금 현재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고 개발되는 중이고, 현재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마스크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가 대장을 차지한 겁니다. 대장의 왕관. 그래서 후발주가 먼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테마주 시세가 종료되죠. 하지만 이 우한폐렴 이슈가 현재 백신이 개발이 안 됐고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감염 치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실제로 국내 사망자가 출현이 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죠. 또는 시장이 또 다른 이슈에 의해서 하락할 때, 아, 최근에 우한폐렴 이슈 테마주가 해지 테마였으니까 이번에 시장이 또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오르겠구나 하면서 반발 심리에 의해서 따라 붙게 되죠.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PCL 또는 진흥생명과학 같은 종목들 어떻게 되느냐, 요 루트를 그리게 됩니다. 이 삼각수렴 이후에 또 상승하냐고요? 아니죠. 그대로 꺾여져 내려가서 이전 가격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 버텨준다라고 했었으면은 진원생명과학은 이 자리에 안 왔을 겁니다. 최소한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했었던 이 당시에 시세를 유지하겠죠. 못해도 박스권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거는 테마주의 현실. 모든 테마주를 엮이는 모든 종목들의 공통사항이라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얘는 이번에 또 꺾여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보셨던 이글벳이나 체시스 같은 경우에도 미리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글벳이나 체시스는 최근에 펜벤다졸, 구충약으로, 개 구충약, 동물용 구충약으로 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추측이 제시되면서 상승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우한폐렴 관련으로 해가지고 뜬금없이 엮이게 됩니다. 시세는 처음에 똑같이 나왔는데 하락은 먼저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후발주 개념이 워낙에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연관성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미리 하락하는 겁니다. 이거 올려서 한 것도, 주가를 올린 것도 개인이고, 샀던 사람들이 미리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글벳은 폐렴 관련주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매수 심리가 죽게 되죠. 어떻게 되느냐 그럼, 호가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글벳, 체시스. 체시스는 아직도 살려는 사람이 많네요. 이거는 펜벤다졸과 그리고 우한폐렴 그쪽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거나 아니면은 차트를 보고서 상승 이전의 가격에 왔으니까, 이쯤 되면은 다시 오르겠구나 하는 심리로 매수 주민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연관성이 떨어지게 돼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하한가 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최근에 경험하셨잖아요. 극동묘 같은 거. 이란과 미국이 군사 충돌을 일으키면서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보여졌는데 실제로 미국에 부상자는 없었고
미국이 보복을 조치한 부분에서도 이란 쪽에 사상자가 없었다. 시설 피해만 있었고 금전적 피해만 있었고 사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슈가 종료가 되고 시세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반납이 되죠. 이전 시세로. 이런 거예요. 일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는 중인데 종목들의 공통점은 이미 위쪽에서 현재 가격보다 위에 있을 때 호가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미 없이 매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가가 흘러내렸고 결국에는 이 정도쯤 되면은 다시 반등해 줄 거야. 수익 나겠지? 이쯤에서 사면 수익 나겠지 하는 심리들이 저가에 받쳐지면서 가격 저항, 지지선이 생기는 거죠. 뉴파워 플라즈마도 이전 수준까지 오니까 호가가 붙은 거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더 심합니다. IG비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였어요? 데이터 3법이었나요? 통신주였나요? 예, 그렇죠. 전국 와이파이 무료 확대 이슈로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이런 결과를 낳게 됐죠. 호가가 아직도 텅텅 비어 있어요. 이거는 장이 끝났으니까 하락이 멈춘 것이지 장이 오늘 12시까지 열려 있었다라고 하면은 계속 흘러내렸을 겁니다. 최소한 4,450원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같이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굳어버리게 되면은 일반 종목들에는 매수 심리가 안 살아나니까. 그리고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도 팔고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옮겨가려고 하니까. 그 심리들이 다 이쪽에 붙었으니까. 실적. 주식이 상승하는 근본적인 요인에 반하게 되는, 충족되지 못하는 그냥 단순 심리에 의해서. 도박이죠, 도박. 홀짝 맞추기를 했는데 맞춘 거예요. 그래서 상승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번 이슈와 상관없이 반등이 예상되는 위치에서 다들 매수 호가가 채워져 있어요. 맞죠? 이런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망 매물 살짝 더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삼화전기는 그냥 예시로 들어드린 종목이고 리딩 종목이나 모든 종목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 더 하락하겠지 해서 고점에서 매도 손절한 사람들이 나중에 양봉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 종목 살아나네? 그럼 다시 사도 되겠다 하면서 요 위치에서 사게 됩니다. 매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되는 거죠. 내가 팔았던 위치보다 낮은 위치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그리고 밑에서 기다렸다가 더 사서도 될 일을, 추가 매수 안 하더라도 기다리면 될 일을 굳이 자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개별주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업종에도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매수 심리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종가가 저가가 상태로, 저가가 종가인 상태로서 마감을 한 거고요. 다음 주가 되면은 반등을 합니다. 근데 그 위치가 이 라인이 될지 2100포인트가 될지 아니면은 바로 2150포인트로 갭상승해서 출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기존의 반등 위치 2150포인트를 깼으니까 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의 심리를 한 번 더 깨기 위해서 2150포인트 깨졌으니까 2100포인트도 깨질 거라는 공포감이 만연하겠죠. 이 위치에서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것마저도 기다리는 사람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떼어놓고 도망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등은 한 번에 급진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요겁니다. 설명이 꽤나 길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따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과거 사례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드렸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일본 불매운동,
이때도 지수가 하락할 때 해지 테마가 올라왔었고 그 해지 테마들이 죽는 타이밍과 지수가 반등하는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동일했다. 그리고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돌 때에도 역시나 지수가 하락할 때 시장은 상승했죠. 아니죠. 지수가 하락할 때 그 테마는 상승했고 그 테마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할 때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똑같았고요. 그리고 11월에 있었던 시장이 하락할 때 해지 테마로 부각됐었던 펜벤다졸 관련주, 이건 역시도 관련주가 상승할 때 지수는 하락했고 관련주가 하락할 때 지수는 반등을 했습니다. 이란 이슈,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석유 관련주가 상승할 때 지수는 하락했고 전쟁 불안감에 의해서요.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종식이 되면서 관련주는 하락하고 지수는 반등하는, 반대로 가는 흐름 동일하게 출현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무역전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가 그것이 해소되면서 기적적인 V자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과정에서 일본 불매운동도 있었죠. 일본 불매운동과 같이 겹쳤어요. 불매운동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죽인다라는 기가 막힌 가짜 시나리오가 눌렀다가 반등이 됐고, 그리고 돼지열병, 그리고 펜벤다졸, 그리고 이란 이슈, 그리고 이번에 우한폐렴. 아쉽게도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0년 산업 전망 그리고 실적 전망이 좋다라고 전망이 되면은 A처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건데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은 잘 보여요. 2100포인트가 이제 기준이 되고 그것은 다음 주에 바로 나온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